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론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군요. 저희가 선택한 것은 리서치 앤 리서치 5월 4일부터 5일까지 조사된 결과 무선 전화 면접이고요. 플러스 마이너스 3.1% 오차, 표본 오차. 일단 단일화 찬반에 대해서 전체 여론입니다. 국민의힘 중심이 아니고요. 찬성이 42.9%로 많고 반대가 35.8%. 아직 잘 모르겠다가 21.3%. 이것도 단일화 논란이 지속되다 보면 아마 무응답층, 잘 모른다층 줄어들 가능성 높습니다. 그리고 그렇다면 누가 단일화 후보로 적합한 것인지 전체 지지층을 상대해 보니까 27.62 한덕수, 김문수 25.9. 이 정도면 오차범위의 박빙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사실 이렇지만은 않습니다. 여전히 한덕수 후보가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선 후보 지지도와 함께 양자 대결의 결과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같은 조사고요.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이재명 후보 47.9 건재한 모습이고요. 김문수 후보 15.9, 한덕수 무소속 후보 13.9. 확실히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이점으로 작용한 분위기입니다. 개혁신당의 이준석 4.7. 아직 무응답층도 한 16% 정도 존재하고요. 자, 숨가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자 대결, 그러니까 반 이재명 빅텐트가 성사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재명 52.7, 50% 넘었고요. 김문수 33.9, 그리고 이재명 52.1, 한덕수 36, 이재명 51.6, 이준석 21.3. 네.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종훈 평론가님 시간을 끈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한덕수 후보와 보니까 한 3%, 2%대 포인트 차. 네. 어떻게 보셨는지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럴 걸 예상을 해서 제가 보건대는 쌍권이 더 서둘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검증대 올라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물론 뭐 총리로서 이제 검증은 좀 받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행정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과연 정치력까지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의문점으로 좀 남아 있었던 상황인 거고 예. 이제 무대 위에 올라온 거죠, 그죠? 무대 위에 올라오고 나서는 한동안은 어차피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쌍권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 거품 꺼지기 전에 빨리 후다닥 그냥 이 단일화해서 한덕수 후보로 그냥 그 밀고 가자 이렇게 됐을 속도전이다.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예.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한덕수 거품이 좀 꺼질 거다 이 생각을 좀 분명히 좀 이제 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지표가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품이 빨리 빠지고 있다는 거죠, 한덕수 후보가. 이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로서는 더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. 시간은 결국 김문수 후보의 편이다. 그래서 시간을 끌다 보면 결국에 한덕수 후보가 재풀에 지칠 것이다. 이런 분석 많았는데 어제 최진봉 교수님 네. 이낙연 전 총리와 만나서 개헌연대에 대해서 흔쾌히 합의도 했고요. 친윤, 어쨌든 당내 주류는 지금 내 편이라는 거잖아요.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단일화 안 되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. 자신감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그 자신감은 그냥 보여주기예요. 실속이 없는 거예요.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11일 등록할 때 만약에요.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그때까지 안 하고 나중에 뭐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 후보로 등록을 해보세요. 그다음부터는 국민의 후보는 될 수가 없어요. 한덕수 후보는.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렇죠, 거예요. 예. 무소속 후보예요. 예. 무소속 후보면 문제가 뭐냐. 일단 국고 보정을 못 받아요. 모두 자기 돈으로 선거를 치러야 돼요. 두 번째, 국민의힘의 지원을 못 받아요. 국민의힘에 만약에 의원이든 국민의힘에 있는 당직자들이 도와주려면 탈당하고 가야 돼요. 예, 선거법 위반이죠. 그렇죠. 많이. 예. 이런 상황이 되는데 본인이 계속 강행을 할 거냐? 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 되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당원들이 있는 지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힘은 후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무소속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. 예. 그걸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극적으로 11일 전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뭐 담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지만 그러면 모를까 11일이 넘어가서 후보 등록을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는 네. 더 이상 가치는 없어진다고 저는 봅니다. 본인이 혼자 완주할 수는 있겠죠. 그러나 그것이 영향을 파괴력을 갖기는 대단히 적다.
그래서 저는 별 의미 없는 도전일 수 있고 본인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.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11일 전에. 그러면 이제 최진봉 교수님 짧게만 여쭤볼게요. 그 전제 말씀하신 말씀의 그 전제를 살펴보면 오늘 오후 6시에 한덕수, 김문수 만난다는 거잖아요. 예. 이것도 잘 안 된다는 말씀. 그렇게 저는 봅니다.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가 아니면 두 사람이 다른 걸로 합의하려면 단판밖에 남는 게 없어요. 단판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양보를 하겠습니까? 양보하라고 압박을 할 겁니다. 한덕수 후보에게. 어차피 이렇게 설득을 하겠죠.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냐. 지금으로서는 자기가 후보인데 당시 좀 양보해달라.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렬이 되겠죠.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?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예. 본인은 뭐 제 그냥 추측입니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어서 뭐 나중에 김문수 후보가 되면 김문수 후보가 나가고 본인이 될 걸로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 황당하지 않겠어요?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. 예. 그럼 한덕수 후보가 계속 직진해 나갈, 즉 후보로서 남을 이유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종훈 평론가님, 어쨌든 김문수 후보 쪽에서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니까 버티기 하면 답이 없다 하는데 오늘 6시에 딱 만나서 혹시라도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내가 양보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한덕수와 단일화를 가정하고 내가 됐으니까 양보할 수도 있다.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없나요? 글쎄요. 네. 오늘 아마 오늘 하루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설령 이제 단일화가 최종 이제 그 성사가 되더라도 며칠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. 뭐 요즘은 뭐 거의 하루가 뭐 한 달 같기 때문에 또 내일 하루 또 모레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는 몰라요. 그런데 두 후보 모두 단일화를 일단 그 하는 방향으로는 생각은 할 것이다. 기본적으로. 왜냐하면 뭐 지금 어찌됐건 뭐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하지 않고는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 단일화가 깨졌다라고 했을 경우 그 비난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가능하면 어찌됐건 이제 단일화를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완성시키려고 애는 쓸 것이 분명하고 힘겨루긴 물론 하겠죠.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 사실은 한덕수 후보가 그래도 되는 것이 조금 더 이재명 후보하고 이 양강구도를 만들기에 유리한 것도 사실이다. 한덕수 후보가 일단 이쪽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면 이준석 후보하고의 2단계 단일화도 조금 더 용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자, 그런데 알 수 없는 거죠. 합리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바람직한데 예. 과연 그렇게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뭐 그래도 단일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그야말로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당장 오늘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